왜 유전자 평형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이해하겠어요? 멘델 집단에서 유전자 빈도가 변하지 않는다를 줄여서 그냥 유전자 평이라고 해요. 그거 계산형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잖아. 특히나 뭐 확률 문제야. 이거를 잘 해야 돼요. 수능에서는 이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네들에 관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일단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염색체 유전하고 상염색체 유전을 나뉜다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속에서도 우열 구별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성상구별, 그 다음에 우열 구별. 이걸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 성상구별, 우열 구별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는 열성으로 작용하는 유전병을 하나 찾았다. 그럼 그것을 이제 뭐 하냐면은 유전자형으로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야 돼요. 유전자형을 지정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뭐 A나 A로 쓰겠다는 얘기,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열성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미멘 같은 거예요. 그럼 미멘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상 유전자고 미멘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 자, 여러분, 상염색체와 성염색 차이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상염색체 있을 경우에는 남녀의 빈도가 다르지 않아요. 상염색체라는 것은 남녀가 공통이다 보니까 빈도가 다르지 않지만 성염색체는 XX랑 XY가 있어서 남자가 XY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에 나온 거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얘를 가지고 빈도를 지정해야 돼. 빈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빈도를 지정하고 실제 그 값을 찾아내야 돼. 빈도를 구해야 된다고. 빈도를 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두겠다. 그럼 이 값을 구하는 거야. 대형자와 소자의 빈도를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처음에 뭐 하나고? 성상 구별하고 우열 구별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쓰고 그 다음에 빈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아직 문제는 시작도 안 했다. 그럼 이제 얘 1번 문제를 본다. 1번 문제 보니까 미명인데 남미명, 여명이 빈도가 다르네. 남미명과 여명의 빈도가 다를 수 있습니까? 아, 있어.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억지스럽게 빈도를 차이를 둔 거지. 남미명이 얼마라고? 500중에? 80이면 계산 빨리 해야 돼. 0.16이야. 그런데 여기서 빈도를 봐봐. 미명이 뭔지를 알고 있을 때는 빨리 구할 수 있지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못 풀어요. 에이. 그래서 상황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론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지금 알려주잖아. 그럼 뭐라고 이게? 상열이라고 됐니? 그럼 뭐 한다고? 똑같지. 그대로 가는데 문제를 봐봐요. 남자 집단에서 A랑 A를 썼는데 얘를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두겠다 이게야. 그러면 여러분 Q제곱이 나오지 않니? Q제곱이 뭐니? A잖아. 이렇게 나오려면 미명이 나오려면 이건 A인 사람만이 되는 거야. 열성일 때만 나타난단 말이야. 따라서 Q제곱이야. 그게 얼마냐면 0.16이야. 따라서 Q는 0.4, P는 0.6. 왜요? P 플러스 Q는 1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여자 집단을 봤는데 여자 집단은 미명 빈도가 달라 베이베. 45 09. 근데 이제 여러분이 벌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쓰는 거야. 빈도를 이렇게 해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요? 그럼 휴제 뭐예요? 뭐가 뭐야? 똑같이 좀 당연히 안 되지. 지금 집단이 다른데. 야, 지금 어디 갔니? 이걸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하든가. 이게 굉장히 골식한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 이걸 다 쓰고 앉았다.
아유 그냥 지만 알아보게 하면 되지. 그것도 여기도 여라고 다 쓴다 이거. 아니 이걸 왜 굳이 다 써야 되니? 그러면 안 되나요? 시험 문제 풀 때 1분 1초 가까운데 거다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 이렇게? 에이 이거 이렇게? 한가로울 것 같아? 아이 그럴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해. 대신에 좀 지가 알아보기 정확하게 이거 정확히 알아보기만 하면 되잖아. 따라서 Q'이 얼마야? P'은 구할 필요도 없지만 0.7이야. 근데 이 집단 내에서 뭐 했다고? 임의로 무작위로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미맥일 확률. 자식이 미맥일 확률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남자 집단에서 생식세포로 얘를 주고 여자 집단에서 생식세포로 얘를 주는 거예요. 둘이 만날 확률이니까 얘 빈도가 0.4, 얘 빈도가 0.3이 따라서 0.12는 12%. 확률 하나 나왔네요. 두 번째 문제. 생맹, 엄의 생맹.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생맹이 뭔지 알아야 돼요. 생맹은 성염색체에 있는 열성으로 작용하는 유전병이에요. 따라서 생맹이 성열이라는 걸 모른다면 이 문제는 못 푸는데 그렇다고 걱정을 하지 마. 문제 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생원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알면 끝났지. 그런데 이제 유전자 표기가 중요한데 생명 같은 성염색체 유전자는 그냥 저렇게 대문자 A, 소문자에만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X를 꼭 써줘야 돼. X 위에 A라고 쓰면 돼. 간단하네요. 그렇죠. 해놓고 네가 이게 우성인데 얘를 빈도를 뭘로 두겠다, P로 두겠다, 이걸 Q로 두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걸 구하면 돼요. 그런데 남자 생명은 뭐냐면 남자 생명은 8%니까 8%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0.08이야. 0.08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남자 생명 이코르 X 위에 A,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Y는 여기서 논 외의 대상, 즉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빈도가 얼마냐면 XY일 확률은 결국 Q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생명일 확률이 Q다. 그게 0.08이다. 따라서 P는 0.92인데 굳이 얘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자 생명의 빈도를 걸어 그랬어요. 여자 생명은 몇 명일까요? 10,000명에다가 10,000명이라고 했죠? 곱하기 자 여자 생명의 조건이 뭐예요? Q제곱 왜냐하면 이거니까요. XA니까요. 그럼 얼마게요? 이 값이 얼마냐고요? 0.0064 따라서 64명 끝. 구했네. 여자 뽕땡이 어렵나요? 어렵죠. 왜요? 생명부터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생원할 시작이야. 생투를 놓을 시간이야. 아이들 선택은 늘 있다 없다 같아. 이게 얘가 말라리아 저항성에 대한 유전자를 이렇게 HH나 HH변이나 H변이다. 이거 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별 다 그려도 되고 그건 네 맘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뭐니? 말라리아 저항성이 다 친절하게 써줬다. 얘는 없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 했어? 제일 먼저 뭐? 성상구별 어떻게 하지? 써있지 않나? 상염색체 존재한다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상. 그럼 열성, 우성 찾아야 되네? 누가 우성이야? 여기 있네. HH변이 발병이고 얘도 발병이네. 그러니까 누가 우성이야? 이게 우성이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둘 거야? P로 둘 거야. 그럼 얘를 Q로 두면 되겠네.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빈도 구해. 빈도 계산해 보시오. 그랬더니 10,000명 중에 6,400명이 저항성이 있대요.
없대요로 구해. 있지 않으면 없겠지. 오! 아까 그 얘기 쓸모를 써볼 때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여가 6,400이면 얘는 3,600이네. 끝났네. 따라서 여기 요거 HH의 빈도가 Q제곱이잖아요. HH의 빈도는 Q제곱이잖아. Q제곱이 얼마나 얘기야? 0.36이지. 따라서 Q가 얼마? 0.6. P는 0.4. P 플러스 Q는 1이니까. 됐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는 한 여성이 이미의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는 여자는 이 여자. 남자는 그 무섭다는 이미의 남자. 여러분 이미의 남자 무섭습니다. 이미의 남자란 얘기죠. 네, 웃지 않는군요. 그럼 다시 이미의도 아닌데 그냥 이 이미의 남자는 원래 읽을 때 이미의라고 읽어요. 이거 읽어봐요. 교육의 이렇게 읽어. 교육의 의이야. 이것만 이중모음이고 나머지는 이중모음이 없어. 왜냐면 이중모음 발음하기 힘드니까. 교육의 이미의 남자가 무서운 남자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뭘 어쨌길래 자손에게서 발병이라고 아니 저항성이 있다고 그럼 이거죠. 그럼 우리는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 남자가 이거일 때 이 남자가 이런 남자일 수도 있을까요? 없다. 그렇게 되면 아예 안 나오니까 얘는 배제하고 이거 하나 더불어 이럴 때 각각 확률을 구하는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써요. 근데 해볼까요? 여러분 남자가 이럴 확률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남자가 HH 확률이 얼마예요? 이미 남성인데? 아니 식이 뭐야? 식 EPQ. 왜 EPQ야? 이 남자가 나타났다는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윗세대에서 이 남자가 태어날 그 윗세대에서 그 부모 세대에서 아빠와 엄마 세대에서 뭘 준 거냐면 H와 H-를 준 확률. 그러니까 그거는 PQ의 제곱이 이 두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퍼네사각형에서 얘가 H와 H 프라임이 만날 확률이에요. 이게 P고 얘가 Q고 얘가 P인데 그 만날 확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이 PQ고 얘는 P제곱. 그럼 이 값일 때 여기다가 다시 얘가 나타날 가능성은 이것을 생식세포로 줄 가능성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고 남자가 만약 이거라면 무조건 얘이기 때문에 그냥 1을 곱해서 두 개를 이건 뭐한 거예요?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P제곱 플러스 PQ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고난이 깊어 인수분해를 쓰면 P가 돼요. 값이 얼마냐면 10.4죠. 4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이 경우에는 이미의 남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지 않냐면 유전자가 예를 들어 유전병이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는 뭐든지 될 수 있고 그 경우에 남자는 생식세포로 얘만 제공하면 돼요. 생식세포로 H별을 제공할 가능성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그 가능성은 그대로
P입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P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원칙대로 그대로 다 해보면은 이것은 땡큐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한다는 말도 있고 유전자 빈도까지 다 써줬어요. 우선까지 다 써줬습니다. 얼마나 친절하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표현형을 우리가 써보자면 이 A와 A가 회색 몸에 그리고 얘가 흰색 몸에 그 다음에 대문자 B는 이게 긴 날개 그 다음에 흔적 날개 이렇게 돼 있어요. 빈도만 정하면 되죠. 빈도 뭐라고 할 거예요? PQ 이건요? 됐네요.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 거예요? 네. 구해보자면 여기서도 똑같이 510, 840으로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반대편으로 찾아보니까 흰색이 490이 나오고 1000 중에 그 다음에 얘네가 160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짐작했다시피 Q제곱이죠. 소문자 AA의 빈도는 Q제곱이니까 그게 0.49라는 걸 곧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Q가 얼마냐면 0.7이고 P는 0.3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Q 프라임이 0.16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의 제곱이어야 되니까요. BB가 Q 프라임의 제곱이고 이것은 0.16, 1000개 중에 0.16이니까 160이니까 그래서 Q 값이 나오고 P 값도 나옵니다. Q 프라임, P 프라임 나와서 0.6이에요. 자, 이거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기억에서 이걸 비교하래. B의 빈도 EPQ, P 프라임, Q 프라임입니다. 그 다음에 AA의 빈도 EPQ입니다. 당연히 얘가 큽니다. 계산하면 돼요. 니은 뭘까요? 세대가 거듭되면 긴 날개 유전자 B의 빈도가 0.5에 가까워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요? 이상 집단이에요. 멘델 집단이에요. 따라서 빈도가 변하지 않아요. 디귿이에요. 관건이죠. 디귿이 제일 중요하지요. 풀어볼까요? 아까 문제하고 비슷한 데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의 남자 그 여자가 이미의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어떻게 될 확률 뭐 이런 식의 문제랑 같이 유전자형이 AA, BB 남컷이 이미의 수컷과 교배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자손이 그것이 될 확률이 뭐냐. 몸 색깔과 날개 길이가 모두 이형적분이 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 암컷이 AA, BB입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이미의 수컷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도대체 뭐길래 자손에게서 AA, BB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할 게 있다. A와 B의 관계. A와 B의 관계가 어떨까요? 분명히 문제에서 써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존재한다고 써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념색체. 다른 상념색체라는 말은 독립임을 뜻하기 때문에 A와 B를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A, B를 따로따로 구했을 때 이 암컷이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A, B랑 A, B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줄 수 있는 생세포는 물론 네 가지가 최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퍼네사학형을 여기서 써요. 퍼네사학형을 쓰는 방법 얘기했죠. 일단 암수 서로 정답구나. 생유 두 칸 확정된 거 여기다가 씁니다. A, B, A, B. 그 다음에 이때의 센스가 필요한데 수컷이 생식세포 유전자로 뭘 제공하면 얘가 나오냐를 생각합니다. One more time. 암컷은 이미 생세포가 정해져 있고 수컷의 생식세포가 뭐길래 얘가 나오느냐?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를 주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얘를 주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컷이 얘를 줄 확률이 얼마일까요? 빈도로 포함되죠. 빈도는 AB가 만날 가능성이기 때문에 Q 프라임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Q, P 프라임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찾았어요. Q 프라임 플러스 Q P 프라임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얘는 아니고 얘는 기이고 얘는 아니고 얘는 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값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항상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값을 찾아보니 2분의 1 Q P 프라임 Q 프라임이네요. 2분의 1 Q 따라서 0.435 답이에요.